KF-21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6세대 전투기들 몇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가 그럼 이렇게 갑자기 방위산업 기술이 왜 좋아졌냐? 지금은 이제 무인기가 대세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이 무인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KF-21이 블록 1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단계가. 예. 근데 지금 블록 3, 예. 2가 아니라 아예 3로 넘어가서 뭔가 추가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록 3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지금 KF-XX-X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국산 전투기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6세대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뭐 중국도 6세 전투기를 지금 시제기를 보여줬고 미국도 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도 6세 전투기 한다고 F-47 한다고 이제 쇼도 한번 보여줬고. 네.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F-21은 어떻게 보면 이제 F4 팬텀, F5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고. 근데 지금 이제 주변국들이 하나 둘씩 6세대 전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6세대 전투기를 국내 개발로 할 거냐, 아니면 해외에서 들여올 거냐. 네. 그 딜레마가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2, 3년 내에는 뭔가 결정을 빠르면 2, 3년 내에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KF-21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6세대 전투기들 몇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 갈수록 전투기가 커져요. 그리고 전투기가 그럼 왜 커지느냐? KF-21은 잘 보시면 이제 무장을 다 밖에 달아요. 안에 넣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를 보면 다 무장을 안에 넣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수록 지금 6세대 전투기들은 안에 장착하는 무장이 늘어나요, 계속. 그럼 전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KF-21 가지고는 그런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6세대 전투기 특징이 뭐냐? 광대역 스텔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6세대 전투기 특징이 뭐냐면 꼬리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요렇게 보통 수직으로 날개가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없어요, 다. 그게 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 꼬리 날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파장이 좀 긴 대역의 레이더에는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어도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VHF 대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좀 주파수 대역이 넓은 레이더들은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잡아도 서울 시내에 뭐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날아다니는지는 파악을 못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넣으려면 꼬리 날개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없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KF-21을 확장해서 6세 전투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도입을 할 것이냐, 좀 그런 딜레마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KF-21 지금의 스펙이라면 예.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4.5에 들어갑니까? 4.5세대죠. 4.5세대죠? 네. 5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기능이 다 되는 거죠. 스텔스 기능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F-35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그 무장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KF-21은 사실 그거를 좀 고려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요? 네, 했는데 문제가 그거 외에 무장을 이제 안으로 넣는 거 외에 이런 이제 안테나 같은 것들이 그것도 다시 다 스텔스화를 해야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그 스텔스 도료를 바르면 스텔스 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요즘의 스텔스 방식은 필름을 붙입니다. 그 기체에다가 우리 책받침 하듯이 일종의 이제 필름을 붙이고 거기다 코팅을 해요. 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과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출 네.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 지금 경쟁자로 그 튀르키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튀르키예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유럽 그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이 그쪽을 선택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아,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 튀르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국가죠. 그리고 유럽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그 전통적인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사실 대상이 되고 있고, 칸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사실 우리랑 좀 겹쳐요. UAE,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돼 있고, 다만 이제 칸하고 KPC를 비교를 해보자면 칸은 KPC보다 확실히 크기가 커요. 근데 이제 UAE는 약간 예외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투기들이 중대형 전투기들이 많아요. 그럼 왜 사우디는 이렇게 큰 전투기가 많냐? 사우디가 국토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나갔을 때 비행 시간이 길어야 돼요. 네. 그 제공권을 장악을 하려면. 반대로 우리 KF-21은 칸보다는 작죠. 그 칸은 일종의 중대형 전투기고 우리는 KF-21은 약간 이제 차에 비유하자면 이제 아반떼와 소나타의 중간 정도?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토 면적이 큰 나라들은 KF-21 선택하는 게 약간 이제 한계가 있죠. 칸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 튀르키예가 사실 지금 이제 방위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거의 다음으로 신무기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튀르키예요. 그리고 수출도 나름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통적인 이제 튀르키예 동맹국들,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약간 친서방적이면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은 튀르키예에서 만든 것들을 좀 많이 사다 쓰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이제 초계함 건조해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 초계함에도 튀르키예 무기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튀르키예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이제 들어가고 말레이시아도 지금 초계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튀르키예 조선업체가 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방산 기술력이 뛰어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KFC를 앞서서 얘기하면서 체계 통합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계 통합 기술은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그럼 이렇게 갑자기 방위산업 기술이 왜 좋아졌냐? 아, 튀르키예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이스라엘도 이제 방산 대국이잖아요. 그런 유대인을 등쳐먹는 게 튀르키예예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악랄해요. 우선 그 튀르키예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튀르키예 잘 보시면 이제 무인기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기술의 원천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아, 벌써 뭐 산업 예, 스파이 이제 이런 것들이요? 이스라엘제 무인기를 들어오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절충 교육이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 이런 걸 받아오거든요. 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다 빼먹었어요. 아, 그러면서 기술 이전 방식으로. 네, 그러면서 기술 이전 소원하면 기술 이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 샀을 때 돈을 이제 돈을 내야 하잖아요. 돈을 안 줘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튀르키예가 그렇게 해서 사실 무인기 기술을 많이 이스라엘을 가져왔고 다른 것들도 사실 비슷하게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좀 놀래는 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방산업체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도 있지만 튀르키예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방위 산업이 일종의 그 튀르키예의 성장하는 산업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쫓아오고 있죠 지금. 아까 6세대 전투기 이제 다들 그쪽 개발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 AI와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요?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달 전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대한항공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 시범기를 이렇게 출고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서 드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기도
유무인 복합이 대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유인 전투기가 막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막 스트레스 성능도 있어야 되고 고가로 갔는데 지금은 이제 무인기가 대세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인공지능이 이 무인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이 만든 이제 뭐 프레데터, 리퍼 뭐 이런 그래서 막 뭐 중동에 어디 가서 누구 암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무인기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론 사람이 타진 않지만 네. 조작을 지상에서 다 해줘야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착륙 정도는 자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날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빈라덴을 암살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이제 2명의 조작사들이 보면서 무장도 쏴야 되고 조종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다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차세대 전투기들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무인기가 가서 보고 여차하면 무인기가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KF-21과 같이 연동해서 유무인 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 시범기가 이제 출고가 됐고 아마 빠르면 올해 이제 첫 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거와 별개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도 지금 업체들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인공지능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학습. 그렇죠. 네, 학습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전투기에 적용해서 써보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뒤져 있죠. 다만 이제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진행들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KF-21에 여기 적용이 되면 추출하는 때도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은 어차피 지금 뭐 차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현존 전투기들도 다 이제 대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름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KF-21이 실전 배치되고 났을 때 네. 가상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는 상황 뭐 그거는 딱히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현재 이게 KF-21 양산 대수가 120대예요. 네. 120대인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최소 200대, 최대 300대는 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T50은 잘 보면 T50은 뭐 파생형기 해가지고 다 하면 한 200대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넘었죠. 그러려면 이제 KF-11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한 200대는 사실은 도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120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F-16에 비해서 좀 비싸다.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0대 많으면 300대까지는 내수 시장에서 해줘야 해외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좀 우려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60대를 원래 사는 걸로 해서 이제 개발에 들어왔는데 지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파 사는데 42대 사는데 한 12조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F-15EX라고 미국제 대형 전투기도 한 열 몇 대 사겠다. 네. 그럼 한 20조 원 이상을 지금 이제 10년 동안 거의 이 전투기 사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과연 60대 저거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120대만 가지고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군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대 정도만 우리 공군이 좀 맞춰주면 그래도 나름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공군 입장에서는 KF-21의 사양의 이 전투기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의미인가요? 한국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이제 공군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 돈으로 KF-21을 더 사야 되냐? 아니면 KF-21보다 더 좋은 걸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사올까?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F-35 최강 전투기라고 하는 이거를 뭐 사야 되지 않냐, 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 이제 작년에 한번 그런 세미나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군의 이제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 양이 너무 적다. 더 구매를 하거나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나왔었는데 공군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그 부분이.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군도 나름 고민이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방산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우리 라팔, 프랑스 라팔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튀르키예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 강력한 튀르키예가 경쟁자로. 지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랬는데 KT1 했고, T50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헬기 수리온 했고, 그다음에 KF-21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무장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뭐 국산 고등훈련기도 하고 있고 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개, 4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기술 축적은 그만큼 빠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튀르키예가 딱 그런 형식이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사실 이제 KF-21 하면서 못했던 게 지금 이제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무장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칸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가 무장, 뭐 항공전자장비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국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F-21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 핵심 프로젝트, 방산 프로젝트는 뭐가 있나요? 이건 참 걱정인데 사실 없어요. 없어요? 딱히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큰 사업이 없어요 지금. 음, 웬만한 큰 사업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육해공 할 거 없이 지금 사실 이제 미래 먹거리 방위산업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하려면 큰 사업이 좀 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뭐 지난 정부에서 뭐 결정된 게 거의 없었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좀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럼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K1 전차를 대체하는 K3 전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200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6세 전투기 과연 우리가 국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지금 특수전 사업부에서 그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지금 경쟁 중인 KDDX 사업도 한국형 차이구축함 사업도 지금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건 지금 참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외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만드는 물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래 먹거리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결정이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 좀 본격화되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한 번의 K방산 신화를 만들려면 그런 미래 먹거리 준비도 빨리빨리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